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로서요, 바로 정보보호 개요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하실 것은 정보보호 왜 필요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저희가 어떠한 현실 세계에서도 같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내가 있는데,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러죠?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야. 핸드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내가 갖고 있는 건 노트북이야. 노트북은 나한테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이걸 갖다 훔쳐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서, 그렇죠? 뭐 계약서 같은 것도 있고, 또 내가 또 좋아하는, 많이 아끼는, 그렇죠? 네, 그런 어떠한 뭐 게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게임, 또 캐릭터도 있을 것 같고, 나한테 굉장히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나한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자산. 네, 자, 자산. 즉, 내 주변에는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냥 많은 이런 자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산은 결국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한테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내 주변에 자산, 그러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한테 이게 중요한 것들인데 누군가 외부에서, 그러죠? 외부인이 와가지고 내가 어떤 문서를 갖다가 변조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훔쳐가려고 그래요. 몰래 엿보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그러면 내가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이와 같이 뭐 파괴가 되고 이렇게 누출이 되고 그러죠? 또 이렇게 변경이 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그냥 있을 수는 없죠. 무엇인가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보호다라는 것이죠. 네. 나한테 결국 보호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자산들을 갖다가 외부인이 이렇게 훔쳐가고 그러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보호 또는 큰 범위의 보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정보보호예요, 정보보호. 그냥 보호가 아니고 정보보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나한테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죠? 네, 저게 바로 는 정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희가 디지털 어떤 관점에 봤을 때는 디지털 어떤 컨텐츠, 요즘에 컨텐츠를 많이 하는데요. 컨텐츠다. 그래서 내가 많은 노력을 구해가지고, 노력을 들여가지고, 나한테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 저게 바로 이제 컨텐츠죠. 갖다 우리가 큰 범위로는 정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만든 이 컨텐츠, 즉 정보를 갖다가 누군가가 또 와가지고, 저 갖다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몰래 빼내려고 하고, 또 파괴하려고 하고, 또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또 차단시켜야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정보보호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정보도 중요한 자산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호에 있어서 이 정보의 의미는 다른 중요한 비즈니스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지니는 하나의 자산이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산이듯이 이제는 정보도 뭐다?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이니까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보호하고자 하는 거. 네, 그런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정보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이제 정보화 시대다라고 하죠. 네, 많은 정보를 활용합니다. 많은 순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와 상대되는 역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를 이렇게 활용하고 쓰다 보면은 바로 개인정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바로 유출될 수가 있죠. 네. 그것이 유출되고 또 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이버 범죄, 그렇죠? 컴퓨터 범죄. 사이버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요즘 피싱과 같은, 네, 그와 같은. 이런 역기능들. 자, 저걸 갖다가 또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정보 보호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 정보 보호가 왜 필요하느냐? 결국 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자, 따라서 이러한 정보 보호를 갖다가 저희는 여러 어떤 단체에서, 그러죠? 정보보호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해서 정보보호의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의 정의,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많은 어떤 곳에서 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는 정보의 주체, 즉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의도하지 않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의도하지 않은데 그런 정보가 누출이 됐어요. 외부로 누출되고요. 또 변경되고요. 또 그런 또 파괴될 수가 있잖아. 자, 이런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보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저는 정보가 누출되고, 변경되고,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는 정보보호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요. 정보가 누출되는 걸 방지하는 것을 우리는 기밀성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기밀성. 기밀성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변경은 바로 이제 무결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정리는 되겠지만은 이야기가 바로 또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누출을 방지하는 것은 기밀성,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무결성, 그다음 파괴를 갖다가 방지하는 것은 우리가 가용성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OECD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상실, 그러죠? 네. 즉 기밀성은 누출, 그다음에 변경, 그다음 파괴. 네. 자, 이와 같은 어떠한 방지 특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실돼 버렸어요.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럼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피해로부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어떠한 의존에서 얻어진 이익을 보호하지 않을 것. 그 손해로부터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저게 바로 OECD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보보호입니다. 자, 뭐 길게 적었지만 포인트는 저거예요. 그러죠? 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갖다가 확보를 하자. 상실하지 말고 확보를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 국내 정보와 어떤 국가정보기본법에서는 정보보호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통신, 수신. 쉽게 말해서 정보 처리의 어떤 한 단계가 되겠죠? 네, 수신 중에서 정보가 훼손되고 또 변조되고 유출된 걸 갖다가 또 방지하기 위한 그러죠? 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훼손되는 거, 파괴되는 거, 그렇죠? 변조, 변경이죠? 네. 유출, 누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정보가 훼손, 변조, 누출 또는 뭐 누출, 변경, 파괴 또는 같은 말로서 그러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네. 자,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지하기 위한, 자, 저희 국가에서는, 국내에서는 관리적, 질적인 수단을 갖다가 또 강구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보호다라고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보화촉진법이라고 했는데요.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ISO 있죠.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보보호라는 것은 보안 사고를 갖다가 방지를 하고, 네, 그렇죠? 그 영향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의 지속성을 갖다 보장.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보호를 잘못했어요. 그렇죠? 정보가 이렇게 훼손했습니다. 그럼 업무를 못 볼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업무의 지속성, 비즈니스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고 어떤 피해를 갖다 최소화시키는 그걸 갖다 우리는 또 정보보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보보호를 나타내는 많은 것 정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누출, 변경, 파괴를 방지하는 것, 바꿔야 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정보보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보호의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저희가 또 첫날이고 하기 때문에 용어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용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외우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한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앞에서 우리가 배운 용어 중에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러죠? 네, 어셋. 자, 자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자산이라는 것은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였죠? 네, 자산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산에 무언가가 영향을 주고 있네요. 악 영향을 주는 걸 잘 보니까 우리가 위험이라는 게 존재를 하네요. 위험. 그러죠? 네. 결국 자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위험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위험은 이제 어떻게 발생되느냐? 저 같은 경우 추적 해봤더니 바로 위협이라는 것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무엇인가 위협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 위협이 보니까 취약점을 갖다가 일단 거쳐서 발생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저게 바로 위험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위험이 바로 우리 자산에 뭘 입혀요? 데미지를 입혀주네요. 그러죠? 자, 데미지를 받으면은 나는 이제 노출이 되는데 이 노출은 바로 피해죠. 피해에 노출되고 피해에 노출되었다는 얘기는 그 손실이 발생한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손실이 있게 된다라는 것 갖다가 현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이고요. 위험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위협과 취약점을 통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자산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위협이, 예? 그렇죠? 위협을 차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취약점이 일단 최소한 막아볼 때까지 막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없으면은 위험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저거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위험을 또 줄이기 위한 또 우리가 많은 수단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세이프가드, 보안 대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보보호의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관점을 갖다가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그러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뭐고, 취약점이 무엇이고, 위협이 무엇이고, 위험, 보안 대책까지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 영어로 asset이다 하고 있고요. 네, 앞에서도 저희가 이미 정의를 다 내려봤습니다. 자산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죠? 하나의 재화라는 건 돈이 되는 거죠. 네.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다. 네. 근데 우리는 이 자산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다루는 것은 정보자산이에요. 정보자산. 네, 정보자산. 자, 정보자산은 건 정보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렇죠? 네트워크, 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보 시스템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은 정보자산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자, 우리 컴퓨터가 필요하죠? 자, 서버, 중요한 자산입니다. 또 보안 장비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그러죠? 데이터, 뭐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이걸 다루는 어떤 사람들, 또 약간 문서, 시설, 네, 네트워크,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정보 자산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자산의 의미, 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자산에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자, 저희는 어떻게 이러한 피해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지 그 용어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협. 자, 위협이라는 것은 앞에서 자산의 어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잠재적인 원인이나 행위다라고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막연한 것이 되겠고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 이것도 자산으로 보면 되겠죠? 네, 자산. 그런데 이 사람 주변에는 발생할 수 있는,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죠? 네. 가장 지금 요즘에 이제 보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 많은 병원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천재지변. 그러죠? 네, 천재지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항상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죠? 그 다음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든가, 누가 강도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죠?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는 하지만은 나한테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네.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우리는 무엇이다? 바로 위협이다라고 합니다. 그 위협은 있긴 있어요. 그러죠? 그렇지만 잠재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원인이나 행위. 이게 바로 우리는 위협이다. 트리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러한 위협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위협에는 크게 봤을 때 이제 의도적, 일부러 만들어내는 그런 위협이 있고요. 의도하지 않았던 비의도적인 위협으로 나눠집니다. 자, 의도적인 위협은 외부인에 의해서, 그러죠? 일단 발생할 수 있는 위협. 갑자기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해커가 의해서 일단 우리가 시스템에 약간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외부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도 있고요. 그다음 또 내부자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떠한 물리적 위협, 질적 위협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실수로 무엇인가 잘못 눌러가지고 컴퓨터가 다운될 수도 있는 사람에 의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작 실수입니다. 조작. 그러죠? 네. 또는 이제 데이터가 나도 모르게 유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의도하지 않았던 자연재해, 천재지변이죠. 네, 이런 것들은 다 비의도적이다. 그 다음 시스템이 결함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시스템이 오래돼가지고, 그러죠? 네, 갑자기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또 프로그램이 어떠한 엉켜가지고 시스템이 이렇게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존재를 하는 거고,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고, 잠재되어 있는 어떤 원인이다. 이게 바로 위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위협은 앞에서 본 대로 그림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취약점이 무엇이냐? vulnerability. 자, 먼저 정의는 정보 자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이다. 바로 시스템에 가해지는 하나의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정보 자산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을 갖다가 취약점이다. 아까 위협이 뭘 통해서 들어오죠? 바로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시스템에 가해지는 위협의 그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것은 우리가 위협이다라고 했죠? 네. 자, 근데 바이러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여기가 나예요. 내가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주식도 운동도 하고요. 밥도 잘 먹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죠?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날마다 이제 밤늦도록 게임을 해요. 예. 또 이제 술도 좀 마십니다. 몸이 피곤해요. 또 잠도 잘 못 잤어요. 몸에 어떤 약점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 바이러스가 바로 이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약점을 취약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취약점. 그렇죠? 취약점. 취약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러한 위협이 취약점을 통해서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어요. 그러죠? 네. 대비책 없는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들어와가지고 내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통사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과 또 마찬가지 취약점이 발생하면은 애들이 바로 취약점 통해서 나한테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자산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을 취약점이다. 또 따라서 우리는 이 취약점을 갖다가 잘 찾아가지고 취약점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저게 바로 취약점 분석이다 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취약점 분석이라는 건 결국 자산의 약점을 알아내고 어떤 위험을 갖다가 파악해주는 것을 취약점 분석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위협이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들어왔을 때 결국 이제 뭘로 발전하는 걸까요? 네, 바로 위험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험으로. 자, 이제 위험, 리스크가 있네요. 자, 위험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야 하여 발생이 돼버렸어요. 그러죠? 네. 어떤 손실이라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미칠 그 가능성, 저게 바로 위험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이거 뭐 크다란 그 정의가 되겠고요. 실제적인 어떠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위험이다. 자, 이 위험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앞에서 본 대로 위협이 취약점을 통해서 그렇죠. 자산에, 이게 바로 자산이 되겠고요.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죠? 이게 바로 위험입니다. 여기도 있죠? 위험 요소가 취약점을 이용하여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올 그 가능성. 네.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산의 위협이 취약점에서 들어갈 때. 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위험. 그러죠? 네, 위험. 네. 따라서 위험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어떠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위험의 리스크 R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 취약점, 자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어떤 인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이다. F가 함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세 가지 어떤 요소, 위협, 취약점, 자산이라는 것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위험이 무엇인지 그 의미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이 실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손실을 미쳐주니까 저희는 이런 위험을 없애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취약점도 없애고, 또 위협을 갖다가 방지해줘야 되겠죠? 네. 저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보완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보완 대책이라는 것은 위협을 예방을 하고요. 취약점을 감소를 시켜서 결국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그러죠? 그런 어떤 예방적인 활동이다. 자산에 데미지를 주는 것도 위험이니까 미리 위협을 갖다가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점 일단 막아줘요. 그러죠? 그렇게 되면 위험이 줄어들게 되겠죠? 위험이 줄어들면은 결국은 자산에 큰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손실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이제 보완 대책을 이제 세워줘야 되는데 보완 대책은 주먹구구가 아닙니다. 단계별로 잘 세워야 되죠. 특히 이제 3단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 대책 세워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관리적 보완, 그다음 기술적 어떠한 보완, 물리적 보완 또는 물리적 대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3단계
심층적인 보안으로 진행해야 된다. 심층적 보안을 같은 말로 우리가 다단계 보안, 또 계층적인 보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관리적 보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관리적 보안이라는 것은 자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뭘 하느냐? 어떠한 이 보안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규칙, 절차, 그러죠?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관리적 보안은 어떤 규칙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그러죠? 우리가 조직 내에 사람이 지켜야 될 보안 정책을 만든다든가, 보안 조직을 만든다든가, 또 만들어진 걸 갖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러죠? 어떠한 인적 보안한다든가, 관리적 어떤 수준. 결국 관리적 보안이라는 것은 보안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해진 규칙, 절차, 어떤 것을 관리적 보안입니다. 그래서 관리적 보안이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 보안이에요. 기술적 보안. 기술적 보안은 이제 실제적인 어떤 기술적인 관점이죠. 사실 저희가 이제 보안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런 것을 보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보안이 무엇이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통제하고, 암호화시키고, 뭐 그런 것들을 하지만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가장 먼저 할 것은 관리적 보안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적 보안이 이제 어떠한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금방 절차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거 수행을 하는 것이죠. 저걸 바탕으로 해서. 접근 제어, 접근 통제합니다. 허가 받은 사람만 접근시켜주는 것이죠. 중요한 데이터는 암호화시킵니다. 외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고요. 그다음 시스템 개발도 보안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술적 보안에 들어간다. 물리적 보안. 자, 물리적 보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관리적인 기술적을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그러죠? 네, 이걸 쭉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몰래 시설물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중요한 어떤 자산을 갖다가 몰래 훔쳐갑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직접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시설물에서 디스크를 갖다가 빼낸다든가 컴퓨터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부터 보안을 해줘야 됩니다. 저게 바로 물리적 보안이에요. 물리적 보안하게 되면 항상 기억할 것이 시설 보안이다. 시설 보안 부분은 그런 물리적 보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아무나 외부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비원을 두고요. 그러죠? 보안용을 두고서 출입을 통제하게 되겠죠? 네, 출입 통제합니다. 필요하다면 CCTV도 이렇게 설치하는 거 전부 다 우리가 물리적 보안이 되겠죠. 또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보안. 네. 대표적인 뭐 에너지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안이 필요한데요. 저게 바로 물리적 보안이다. 어찌됐든 보안 대책은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진행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되는 지금 용어를 정리를 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딱 보니까요. 자, 그림에 자, 저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죠? 잘 보니까 여기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죠? 자산의 주변에 많은 위협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보니까 그 위협이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네요. 그러면은 위험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취약점을 이제 잘 막아줘야 되겠죠? 네, 막아서 대응책 또는 보안 대책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 자,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자, 회사의 기밀 문서. 자, 이 회사 기밀 문서는 바로 뭐가 될까요? 중요한 자산이 되겠죠? 네, 회사 기밀 문서는 자산이다. 회사의 방화벽이 원격적으로 허용한다. 원래 방화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트래픽을 차단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허용을 했대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네, 이건 바로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사에서 불법 모뎀을 쓰고 있답니다. 자, 이것도 취약점이 되겠죠. 네, 정당하게 써야 되는데 불법 모뎀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보안 정책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과 중에는 게임에서 안 돼, 주식에서 안 돼,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저것은 바로 대응책 또는 보안 대책이라고 하겠죠. 답은 4번. 해커나 바이러스가 존재한답니다. 자, 해커나 바이러스는 항상 존재합니다. 드러나지 않았죠?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위협이 되겠네요. 1번. 위협, 트리트. 그런데 이러한 해커가 회사의 기밀 문서에 접근을 했어요. 그렇죠? 네. 위협이 취약점을 뚫고 접근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되었을 때 우리는 위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따라서 해커가 회사 기밀을 접근한 것은 바로 위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이 정보 보안 용어에 대해서 반드시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넘어갑니다. 그러죠? 자, 정보 보안을 하기 위해서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자산이 항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죠? 네. 자, 이 자산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보호를 해야 되느냐?
저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정보보호의 시작은 이 자산을 갖다가 잘 식별을 하고 중요한 자산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자산이라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죠? 자, 정보자산. 조직이 보호해야 될 그 대상이었죠.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 어떤 자산도 있고요. 무형의 자산도 있습니다. 자, 유형의 자산은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인 그런 자산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무형의 자산은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네,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무형의 자산일 것 같아요. 자, 저런 것들도 다 자산에 포함됩니다. 또 이런 자산은 결국은 어떤 외부인에 의한 공격의 어떤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자산이 우리 어떤 조직 내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자산의 유형도 우리가 지금 다시 정리해 놨습니다. 자, 정보 자산이 있죠. 가장 중요한 지금 정보. 여러 가지 문서, 그러죠? 네,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전부 다 바로 문서. 다음 서버, 네, 그렇죠? 가장 컴퓨터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주는 서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네트워크, 네, 보안 네트워크, 단말 장비, 물리적 시설, 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보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물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프린터도 있을 수도 있고요, 키보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 정보 자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 자산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러한 정보 자산들을 그럼 이제 우리가 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야 되느냐 하는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갖다가 관리를 지금 해줘야 되겠죠. 왜? 자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자산을 다 보호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자산은 당연히 보호를 하는 것이고 중요치 않은 자산은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자산을 갖다가 우리 조직 내에 어떠한 자산들이 있는지 식별을 하고, 네, 그러죠? 자산 식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한 자산이야? 가치가 있는 자산이야? 네,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단계로는 자, 이런 자산들을 갖다가 서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건 중요한 자산이야? 1등급 자산이야? 이건 2등급 자산이야? 네, 이것은 그냥 공개도 되는 자산이야?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분류하고 그룹화시키는 자, 이런 작업들이 자산 관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자산 식별부터 보겠습니다. 자, 앞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 자산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죠? 찾아내고 중요한 것이 자산 목록표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A라고 하는 자산 이름, 그러죠? 그 다음 B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목록표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저게 바로 자산을 식별하는 것이고, 자산 목록표다. 자, 이렇게 자산을 갖다가 쭉 이렇게 우리가, 목록표를 만들고 식별함으로써 결국은 조직 내에 어떠한 자산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알아보고 그 중요도가 이제 산출하게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자산하고 어떤 업무와 관계, 그러죠? 네. 그런 관계까지 우리가 확인할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산 식별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갖다가 다 식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것은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자산 가치 산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앞에서 그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서버라고 하는 그런 자산도 있었고요. 그러죠? 여러 가지 보안 장비도 있었습니다. 보안 장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서도 있었죠? 네, 문서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설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교탁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죠? 교탁도 있고, 뭐 에어컨이랑 같은 난방기, 냉난방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존재합니다. 전부 다 자산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서버라든지 실제 보안 관련된 장비, 이런 문서들은 아주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렇지만 교탁? 중요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떨어지잖아요. 난방기? 아, 이건 좀 중요하네요. 냉난방기. 그냥 적정 온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네. 어찌되었든 이런 많은 자산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 저거 갖다 살펴봐야 되는데, 저게 자산가치 산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저걸 산정하느냐? 산정하는 방법은 그 자산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산출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산출하는 기준과 그 절차를 정의하는 것이 자산가치 산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은 정량적과 정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량적은 바로 무엇이냐? 정량적은 말 그대로 어떠한 자산을 갖다가 어떤 금액이나, 그러죠? 금액이라든지
어떤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죠. 네. 아, 이 자산은 5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정성적은 자산의 가치를 금액이나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은 이제 등급, 그러죠? 아, 자, 이 자산은 상, 중, 하,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든가, 그러죠? 등급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죠? 네. 딱 금액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시나리오 형태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럼 왜 자산 가치를 산정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 자산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험이 이렇게 도달이 돼가지고 내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을 하고, 그러죠? 뭐냐,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피해량 측정에 필요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자산 가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거의 대충 설명에 대한 정량적 방법으로 자산 평가를 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비용이죠. 자산의 도입 비용, 복구 비용, 어떤 비용 관점에서 일단은 정량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 가치 산정하는 것이 정량적 어떠한 산정 방식입니다. 정성적 어떤 방법은 업무 처리에 대한 자산의 기여도. 자, 기여도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얘는 이제 등급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네, 등급. 그러면 상, 중, 하, 뭐 이렇게 금액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자산이 영향을 미쳐주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작업에 관련되는 수, 또 조직의 특성, 네,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산을 평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산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자산 평가 이루어지면은 다음 단계로는 이제 그룹핑입니다. 그러죠? 자, 이런 많은 자산들이 이제 평가가 됐으니까, 아, 이것은 중요한 자산이네. 이건 1등급 자산이야. 그 다음 이것은 보니까 2등급 자산이야. 그죠? 그 다음 문서, 뭐 중요한 문서도 있겠지만, 아, 이건 대외비야. 대외비야. 그 다음에 뭐 교탁이라든지, 아, 이런 것은 누구나 공개해도 돼. 공개할 자산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자산들을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네, 다음 단계로.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자산 분류, 자산 그룹핑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자산 그룹핑, 자산 분류. 자, 자산을, 자, 이제 많은 자산이 있는데요. 자산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보안의 특성이라는 중요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죠? 네, 등급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의 자산 그룹으로서 바로 분류를 갖다가 명시하는 거. 자, 앞에서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자산에는 아까 수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네. 아까도 예를 들면 서버, 네트워크 많은 자산들이 있어요. 그 자산 중에서 중요한 거, 이 중에서 서버는 굉장히 중요해. 그럼 너는 보니까 1등급, 비밀 등급에 내가 너의 자산이야. 그러죠? 아까 이제 중요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자, 문서, 이거는 비밀 등급의 어떠한 중요한 자산이야. 그럼 대외비, 대외비 같은 경우는 뭘로 할까요? 만약 어떤 인적, 그러죠? 네. 어떠한 같은 것은 요 대외비야. 우리 사무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발설돼서는 안 돼. 네. 그다음 앞에서 이야기한 보니까 교탁이라든지 아까 에어컨 있었네요. 그러죠? 네. 에어컨. 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공개도 되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다 자산은 자산이면 이것이 공개도 되는 그런 자산이다. 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자산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등급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죠? 네. 자, 이게 바로 그룹핑이다, 분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4개의 등급 체계를 쓰고 있네요. 또 전문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탑 시크리트, 그러죠? 또 시크리트, 컨피덴셜, 퍼블릭이라고 하는 4등급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산들을 이렇게 분류시키고 등급화시키는 거. 네, 이게 바로 자산 분류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자산을 분류하느냐? 결국 중요한 자산은 더 잘 보호를 하기 위한 거였죠. 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산을 분류함으로써 자산의 취급 방법은 결국 자산 보호죠. 네, 보호하는 방법.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산을 잘 관리를 하니까 결국 그 자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게 자산을 분류한다고 그러는데 그 등급에 맞게끔 자산 분류를 해주는 그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바로 자산의 가치입니다. 자산의 유용성입니다. 밸류. 유용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고 나한테 중요한 것, 저것은 우리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1등급, 그러죠?
그런 자산으로 나눈 거. 그렇지 않다. 그렇죠? 이제 공개 그런 어떤 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자산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계속해서 자, 오늘 배웠던 그런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다음 중에서 정보보호의 개념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정보보호의 개념이 아닌 거. 기본적인 문제네요. 자, 1번. 정보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상실로 인해서 유발되는 손해로부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의존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네, 손해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거 바로 OECD에서 바로 정의를 하고 있는 정보보호의 개념이죠. 네, 이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켜서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보장을 하고 비즈니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맞습니다. 정보보호를 잘 함으로써 업무가 연속되는 거, 연속성이죠. 연속성을 갖다가 보장을 하고 그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얘는 ISO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정보보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3번.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취약점, 보안 침해 사실의 발견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록이나 움직임을 조사하고 관찰해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다. 자, 이것은 지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보안이죠.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정보 보안이에요. 또 정보 보호입니다. 네트워크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개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N은 뭔가 좀 정보 보호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 4번에 보게 되면은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쭉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갖다 훼손, 그다음 변조, 네, 유출을 갖다가 뭐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관리적, 기술적 그런 어떤 수단을 갖다 강구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국내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정보보호의 그런 어떤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얘는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되는 이야기지 정보보호가 아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많은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날 배웠던 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요약 정리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 보안 요소에 대한 설명과 용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 그랬습니다. 자, 또 용어에 관련 설명이네요. 자, 먼저 기억번.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잠재적인 원인이나 행위자. 저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어떤 손실을 갖다가 일으키는 원하지 않았던 잠재적인, 이게 키워드라고 그랬죠? 잠재적인 원인 또는 행위. 이거 갖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거 갖다가 위협, 트리트다라고 합니다. 위협. 그렇죠? 네. 위협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언제 일어납니까? 취약점이 발생하면은 탁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저게 바로 위협입니다. 그 다음,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을 하여, 네, 중요한 사건이 발생이 이루어졌어요. 손실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 이미 사건이 발생을 해서 손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와 같은 가능성을 위험이다라고 합니다. 위험, 리스크죠? 위험. 그 다음, 자산의 어떤 잠재적인 속성으로서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거. 저게 바로 무엇이냐? 자, 위협의 대상되는 거. 자, 위협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겠죠. 자, 위협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뭘 들어오죠? 네,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오죠. 결국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취약점. 자, 취약점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뭘로 발전됩니까? 위험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 위험이 발전되면은 결국 위험이 우리 자산에 데미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취약점이다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자, 여기에서는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올바르게 연결된 거 위협, 위험, 취약점. 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보보호의 그 개념, 그 다음에 정보보호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